위제너레이션의 대표 홍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사회적 기업가 포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저를 일단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기대입니다. 저는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났고요.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미국,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극빈촌이 많은 남미에서부터 그다음에 좀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스페인 등 다양한 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근무는 제가 정보보안 회사인 인카인터넷에서 병력 특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IT 회사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미국 컨설팅 회사 모니터 그룹에서 짧게 RA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인큐베이팅 회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투자를 한 굿닥이라는 스타트업의 초창기 멤버로 시작을 했고요. 전략 총괄을 맡았습니다. 현재 위제너레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사실 제 저는 사회적 기업 분야보다는 이 스타트업이나 IT 쪽의 배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4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제너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부에 대한 좀 철학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그간 한 1년 반 정도 서비스를 운영해 오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사회적 기업가 포럼인 만큼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는 저희 위제너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타와 함께하는 즐거운 기부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분들이랑 함께 이런 즐거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2012년 8월 달부터 꾸준히 이런 다양한 기부 캠페인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유명인사가 저희랑 함께 캠페인을 하기로 동의를 해주시면 그분이 캠페인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분들께 저녁 식사나 아니면 강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혜택을 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좀 더 즐거운 기분도 만들고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총 한 50분 좀 넘는 유명인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걸스데이, 블락비, 현재 크레용팝이라는 캠페인 하고 있고요. 꼭 아이돌뿐만이 아니라도 모델 해박씨, 그 다음에 한기범 농구선수, 추성훈씨 이런 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저희가 캠페인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재능 기부를 함께 해주시는 만큼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이벤트들을 운영하고요. 저도 덕분에 이런 재밌는 이벤트들에 많이 참가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일단 션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후원자분들을 함께 초청한 미라클 파티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변정수씨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를 위한 강연을 열었고요. 나눔에 대한. 그리고 사유리씨는 명동에서 프리허그를 했고요. 인순이씨는 작년 연말에 콘서트랑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좀 얘기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저희가 여태까지 한 이벤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이벤트는 클라라 씨랑 저희가 한강에서 후원자분 한 분이랑 요트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창의적인 모델을 갖고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기부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기부를 전문적으로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더 가까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자선단체들이랑 파트너십을 통해 갖고 그쪽에 있는 캠페인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소개를 하고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모금을 하고 나면 그 금액을 다 자선단체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기업인 만큼 수익 모델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의 수익 모델은 이러한 스타 이벤트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 수수료입니다. 자선단체들이 보통 이런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TV 광고를 하든지 간에 신문 광고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다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서 이러한 모금을 해주는 거에 대한 투자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는 후원자분들이 기부를 할 때 두 개의 옵션을 좀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순수하게 그 기부에 대한 그 자선 취지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순수 기부 옵션을 드려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선단체한테 바로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 자선 취지에도 굉장히 동감하지만 동시에 또 저희가 제공하는 스타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스타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운영하는 이벤트에도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임팩트는 저희가 84개 정도의 캠페인을 운영을 했고요. 유명인사분들이 한 50분이 좀 넘게 참여를 해주셔서 약 한 5억 정도를 1년 반 사이에 모금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갈수록 창의적인 모델을 갖고 새로운 이러한 시도로 기부 문화를 좀 바꾸고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제너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기부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철학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부 선진국들을 좀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기부가 어떠한 문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봤고요. 그걸 토대로 한국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 철학을 좀 설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열린 기부 문화입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한국의 배경 겸손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라는 이런 표현이 기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이 기부한 거를 남들에게 알리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잘난 체 한다거나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러한 좋은 취지인 만큼 더욱더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그 주위 사람들 이 취지에 공감을 해갖고 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이걸 알리면 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분들이 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열린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부 문화예요.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자신 앞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찾아서 이러한 기부 캠페인들에 관심을 갖고 어느 사회적 분야에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은지를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즐거운 기부 문화입니다. 보셨다시피 저희도 캠페인들을 굉장히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부 선진국들을 보면은 기부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재밌는 걸로 많이 이러한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선 갈라, 뭐 자선 이러한 이벤트, 자선 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이러한 기부 문화도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철학이 온라인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오고 있는 시대에서 요즘은 책을 사더라도 온라인으로 사고 영화를 이제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는데 기부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의 주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 자선단체들이 직접 이러한 기부금을 모으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비영리 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최신의 IT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빠른 이렇게 접하게 되는 루트가 아니에요. 또한 어느 정도는 이 보수적인 이러한 이제 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의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만큼 이러한 위제너레이션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오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부 문화, 온라인 문화로 이 기부가 장착하기 위해선 그거에 맞는 모델로서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도들을 저희가 앞장서서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철학을 갖고 좀 저희 기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들입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좀 자주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부를 왜 해야 하나요?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라는 게 충분히 생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는 지금 기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위해서는 다소 조금 극단적인 이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중국을 부끄럽게 한 유에유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에유에라는 2살짜리 아이가 이 보이시는 이 하얀 벤에 치여서 중국 길거리에서 7분간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이 삶을 좀 잃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18명의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피터 싱어가 최근에 테드에서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유에유에라는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치신 걸 보면서 나 같았으면 도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지 잠깐 손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돕는 것이 자비로운 선행이라고만 생각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사회적 책임이라고 저희가 주위에서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돕는 책임이 있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자비로운 선행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동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부라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자비심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서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힘든 분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까지 도와야 하나요?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의외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해외에 있는 캠페인들만 돕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국내 캠페인들을 돕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해외를 돕는 캠페인을 올릴 때 이런 질문을 꼭 받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반대로 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어요. 멀리 있다고 해서 도움이 덜 필요한가요? 저는 철학적으로는 멀리 있다고 해서 도움이 덜 필요하거나 멀리 있다고 해서 고통이 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더 가까이 있는 분을 돕기가 더 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멀리 있는 분들이 고통이 덜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또한 두 번째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1945년도 우리나라 일본 해방서부터 90년도 때까지 우리나라도 해외 원조를 받은 금액이 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받았기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해외 원조를 받던 시기에는 과연 저희는 그렇게 저희한테 돕는 국가들에게 아니 그 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나라까지 돕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받은 도움이 많은 만큼 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은 기부금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부 에이전시들이 많아져야 기부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5%의 수수료를 받아갖고 모금할 수 있는 금액보다 10%의 수수료를 운영 수수료를 활용해서 2배를 모금할 수 있고 15%를 모금해갖고 4배를 모금할 수 있다면은 저는 기부금을 더 많이 모으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핵심에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부 금액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더욱더 자선 단체들 많이 수혜도 하고 동시에 모금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에이전시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사회적 기업가 포럼인 만큼 제가 이 사회적 기업가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좀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전적인 사회적 기업의 정의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보더라도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컨사이스하게 이 정의를 잘 담은 것 같은데, 이 정의대로 과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처음으로는 사회적 기업할 때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고용노동부가 사실 들여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의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고객이 된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형태를 띠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러한 서비스들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국한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저너레이션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창의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윤의 현재 3분의 2 정도를 다시 목적에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수 기업의 의미에서 좀 벗어난 이러한 이윤에 대한 이 활용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그 기업에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기업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행사를 사실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스타트업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 행사를 더 많이 다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의 이 두 업계를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스타트업 옆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좀 구분이 돼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 실질적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기업도 스타트업의 부분집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오히려 스타트업이지만 그 중에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가 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물론 사회적 목적, 미션에도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이 기업가 정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탄탄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순수 이 창업 쪽, 이 비즈니스 쪽에 빌런치나 아니면 고벤처 포럼 같은 이런 행사들이나 아니면 벤처 스쿨이나 플라툰 같은 이러한 포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끝마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겉에 보이는 만큼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걸 잘 찾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오히려 시야가 조금 더 좁아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계신다던가 관심이 있는 분들께 진정으로 이 사회에게 정말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앞으로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